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구글 좌절에 빠진 AI 천재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27억 달러 지불,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응해 경제 비전 설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구글과 AI 천재 노엄 샤지어의 재회 소식을 다룬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구글이 AI 연구와 개발에 얼마나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이 AI 연구 분야에서 선구적인 인재로 알려진 노엄 샤지어를 다시 고용하기 위해 무려 27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기술 회사들이 AI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 거래는 실리콘밸리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왜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샤지어를 다시 데려왔을까요? 노엄 샤지어는 2017년에 구글 동료들과 함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현재 AI 붐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AI가 사람의 질문에 대해 더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구글에서의 초기 경력 동안 샤지어는 검색 엔진의 절자 교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그의 능력은 당시 CEO였던 에릭 슈미트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후 그는 AI 연구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샤지어는 2021년에 구글을 떠나 자신이 개발한 챗봇 기술을 출시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AI 스타트업인 캐릭터 AI를 설립하게 됩니다. 캐릭터 AI는 사용자들이 가상인물과 소통할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하는 회사로 한때 주목받았지만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캐릭터 AI가 어려움을 겪자 구글은 샤지어를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캐릭터 AI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는다는 명목으로 27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사실 그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샤지어를 재영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샤지어는 이제 구글의 차세대 AI 시스템 제머나이 개발을 이끄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거래는 구글이 AI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실리콘밸리에서 첨단 AI 개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줍니다.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 역시 이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는 구글이 AI 기술의 빠른 출시를 위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구글은 AI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엄 샤지어라는 뛰어난 인재를 다시 품에 안으며 미래 컴퓨팅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글의 이러한 과감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정치와 경제에 관한 중요한 뉴스를 다루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비전 연설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립적인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통해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신의 경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국의 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 경제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진흥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비용 절감, 혁신에 대한 투자, 그리고 미국이 세계적인 산업 리더로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주택 구매자를 위한 25,000달러 지원과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6,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법인세 감면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미국 산업주의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미국 근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는 특히 트럼프가 존 디어 잔 디어 같은 기업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미국 제조업체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제안한 경제정책이 더 실질적이고 근로자 중심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연설에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장 경제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과는 차별화된 실용주의적 경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경제 비전은 일부 주요 인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억만장자 마크 큐반입니다. 큐반은 해리스의 정책이 트럼프의 경제정책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이라며 그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경제정책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실행하는 반면
해리스는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모든 결과를 고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비전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 중심의 경제 정책과 대조적입니다. 그녀는 더 실용적이고 근로자 중심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 제조업과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설은 유권자들에게 경제를 바라보는 두 후보의 상반된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해리스가 얼마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